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주로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다루곤 합니다. 그럼 한번 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이며 독자를 조금이라도 오싹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와 실내 온도를 주르륵 떨어뜨렸다. 나는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날따라 등에 땀이 배일 만큼의 불안감이 느껴져 집에 일찍 들어와 있었다. 내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이었다. 1980년대 초에 지어진 이곳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나에겐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던 알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밤이 찾아오자마자 시작된 숨막히는 정적과 누군가가 쳐다보는 듯한 시선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밤 11시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인터넷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마주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괴담이었다. 심야에 들리는 알 수 없는 발소리,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 오싹한 이야기들이 나의 밤을 채웠다.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그러던 중 갑자기 내 휴대폰이 꺼졌다. 배터리도 충분했고 오류가 날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다. 당황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이미 검은 어둠 속에 잠식되고 있었다. 느닷없이 커지는 긴박감에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휴대폰 전원을 켜보았다. 다행히 휴대폰은 다시 켜졌고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귀에 닿은 소리가 있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앳된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집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내 머리맡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소름이 끼쳐 몸을 움츠렸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용기를 내어 불을 켜기로 했다. 침대 옆 전등의 스위치를 찾느라 더듬거렸지만 내 손은 이상하게도 스위치에 닿질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피하기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온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순간 찬바람이 등 뒤로 스쳐 지나갔고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내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을 메아리쳤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이 매정하게 울렸다. 불안감에 가득 찬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다. 부엌에 가서 칼이라도 잡을까 생각하다가 곧장 휴대폰을 집어들고 경찰에 전화를 거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내 손은 다시 얼어붙었다. 휴대폰 화면에 찍힌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검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낯선 아이의 얼굴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그 모습은 사라졌다. 휴대폰 화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밝아졌다. 당황스러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하룻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해가 뜨자 집안의 기운은 다시 평온해졌고 나는 도대체 어젯밤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꿈이었을까 아니면 피곤함 때문에 본 환각일까? 하지만 분명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의 경험은 일상 속에 묻혀 잠시 잊힐 뻔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 불길한 밤을 상기할 때면 여전히 내 몸은 오싹함으로 떨렸다. 그리고 그 후로도 가끔씩 내 귀에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종종 들리는 것 같았다. 확실한 것은 한 가지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혼자 있는 방에서 불을 끄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소름 끼치는 경험이 또다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대학생 민수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민박집은 조용한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 산과 숲이 우거져 있어 한적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는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런저런 마을의 규칙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묘한 속삭임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것이 바람 소리에 의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주인 할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운 목소리로 "아, 너도 그 소리를 들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집 근처에 옛날에 사라진 가족의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어. 때때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농담이라고 여기며 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밤이 지나면서 민수는 밤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속삭임이 아니라 강한 호소로 변해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도움을 청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일상화될 즈음 민수는 방 한편에서 빛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휩싸여 민수는 일기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수십 년 전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곳에서 떠도는 영혼들이 그 가족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사연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장을 손에 들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소리 나는 쪽으로 펼쳐 보이며 부드럽게 가족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평안히 쉬세요." 라고. 그 순간 그간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무겁고 음산한 기운이 거치고 방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그 기이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민수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수는 떠나기 전 주인 할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며 "고맙구나. 이제 그들도 평화를 찾았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끔씩 그 마을의 그 민박집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가 아닌 사연을 가진 존재들과의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가까운 산에 위치한 오랜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폐가는 마을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으로 불렸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차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의 날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인 민호, 소영, 준혁은 해가 저물 무렵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고 허물어진 집이 모습을 보고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들은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두운 분위기를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이 짙어지고 왠지 모를 싸늘한 공기가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 모두가 수긍하며 각자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민호가 말했다. "이제 이 집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민호는 그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몇십 년 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부모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불타버린 집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이 그날 밤 집에 몰래 들어온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믿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그 이후로 집은 버려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집에 오면 무언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있어 민호가 말을 마쳤을 때 모두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으스스한 바람이 집안을 스쳤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놀란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에
무언가 끈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확인하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털어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모두는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지? 준혁이 말을 꺼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위층을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라이트를 들고 계단을 올라 위층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성큼성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2층에 올라가자 그들은 긴 복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왠지 모를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 방의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들은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온 사방에 흐릿한 그림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고 사진의 가장자리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진 중 하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병적인 웃음소리였고 점점 커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질려 방을 나와 다시 복도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단에 도달했을 때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손길도 타지 않은 방이었지만 그 방만이 유일하게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접근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짐작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방 중앙에는 의문에 알 수 없는 무늬로 뒤덮인 큰 거울이 있었고 거울 안에서는 자신들이 아닌 어떤 낯선 인물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은 마치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속 가족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들에게 인사하는 듯한 동작을 했고 그들의 입가에는 예의 그 병적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물러섰고 그 순간 거울이 깨지면서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나갔고 계단을 뛰어내려 문을 열고 밤 공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폐가의 모습은 어둠 속에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밤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들의 악몽 속에 머물렀습니다.